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들인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지는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다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칠곡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래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저와 절연했던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해왔었죠. 아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와 저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빠는 평생 저와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된 거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음식 배달을 하던 엄마의 눈에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는 바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엄마와 한바탕 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위로해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이 약간 풀린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워 노려보고 있자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했는지 소파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또다시 오열을 했고, 저는 아빠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표출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 아직 19살이야.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아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힘든 일이 좀 있다길래 위로해줬던 것뿐이야. 몸을 섞어야 바람이지. 대화 몇 마디 한 게 어떻게 바람이야? 아까도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더니 애한테까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몸을 섞어야 바람이라고? 그럼 서로 입 맞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어떻게 바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직까지 그 여자의 립스틱이 당신 입술에 묻어 있잖아. 변명할 걸 변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김 비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던 찰나 내가 붙잡아주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날 못 믿는 거야?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빠 입술에 바람난 그 여자의 립스틱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도 엄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살 거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아빠 얼굴만 보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는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봐도 아빠는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설득하면서 가정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 했어요. 저희 가족은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식당 일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는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잘못을 한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정신병에 걸린 엄마를 싫어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면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불안했던 삶이 아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고 아빠도 매일 의심하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더 이상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을 만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오다 보니 어느새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단둘이 모녀지간 데이트를 했었어요. 서로가 바쁜 삶 속에서 오래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행복했었죠. 엄마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좋은 날에 아빠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와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제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누가 봐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설마 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엄마가 갑자기 경직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본 엄마는 그 남자에게 거침없이 돌진했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자가 뒤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빠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뛰어가더니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엄마는 눈앞에 보인 여자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 남자 본처다. 그러는 너는 뭔데? 이놈이랑 지금 둘이서 극장에까지 온 거 보니까 둘이 나 몰래 데이트 중이었나 본데 너희들 딱 걸렸어. 이래서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그만 청산하자고. 내가 당신을 봐줬던 건 그래도 은영이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죽겠어. 쪽팔리게. 저 여자 왜 저래? 누가 바람인데? 남녀가 영화 보러 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강우 씨, 저랑 여자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대?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냥 나랑 살자.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며. 나랑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돈 많잖아. 그래. 나도 이 사람이랑 그동안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이혼하고 갈라서자. 어차피 은영이도 제 앞가림 할 나이 됐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잖아.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를 두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엄마보다 중요해? 지금 가버리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저에게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불쾌하다면서 영화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희 모녀 앞에서 아빠를 데리고 극장을 나가 버렸어요. 그날 아빠는 저와 엄마를 극장에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와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의 아픔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에게 악착같이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저는 아빠와 평생 절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잠깐 만난 상간녀에게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드셨는지 살면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많은 술을 드셨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던 도중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이 좀 늦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엄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바닷가에 같이 가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해져 엄마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무조건 받았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위급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분명 집에 계셔야 될 엄마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서둘러 병원을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엄마 옆에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엄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는지 결국 삶을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다면서 괴로워했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숨을 거둔 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는지 피해자인데도 장례식 비용까지 대신 결제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던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와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 곁을 지켜줘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빠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많은 걸 도와줄 정도로 제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뒤 결혼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지인 몇 분만 있었을 뿐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아빠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저는 부모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넌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9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냐? 이딴 음식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국은 짜고 밥은 설익어서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밑반찬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매일 노력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네가 불쌍해서 받아줬지만 이제 9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인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봐줘야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치꾸리만큼 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짱 박혀 있어? 그냥 셈이 따라 살림이나 배우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집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너는 그냥 밥숟가락만 뜨면 되는 건데 굳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이 해결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지. 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그래. 그것도 모자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침부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원.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먹어야 되겠다. 이 나이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만들었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너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순 있겠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모는 항상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도 별로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온 거라 시모는 그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말투에 무관심한 모습은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시모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아침 입맛에 안 맞아 먹지도 못했지?
앞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마,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내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그날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알아요? 그냥 전처럼 음식 해주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재수 씨 음식은 돼지를 줘도 안 먹을걸? 너무 맛이 없어. 그래도 대가족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 생활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지. 요즘 물가도 비싸서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하루빨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사람 한 명 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뭘 배우고 자라왔겠어. 어머니 말만 제대로 들었다면 온 가족이 이 고생 안 하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당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간 하나 못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랑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알려주신 대로 따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라는 건 나를 그냥 가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정말 힘들게 취직한 회사고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순 없어.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좋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어요. 결혼 초에는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날 남편과 따로 대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점점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듣게 되자 제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웅크려지게 되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더욱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었고 남편도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과는 다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 때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모는 어디 가고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마음을 표출했어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밤마다 숨죽여 눈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한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말까지 더듬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즐겁지 않다면서 이혼에 대한 확고함을 보였습니다. 9년 만에 저희 부부는 금이 가게 되었고 저도 좋은 감정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꺼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를 거실로 불러 세웠어요. 이혼을 결정했다고? 그럼 너만 나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자는 여기에 놔두고 너 혼자 짐 싸서 나가라. 능력도 없는 네가 우리 손자 키웠다가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 제가 성우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네가 데려가면 일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학교 다녀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는데 네 옆에 있으면 학교 다녀온 뒤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애를 방치하려고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이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정말 데려가고 싶다면 너한테 있는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가거라.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내 손자 데려갈 생각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넘기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손자 너한테 남겨주마. 내 아들이 너랑 보낸 9년의 시간 되려 위자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던가. 내 큰딸이 변호사인 거 알지?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와 비교가 되겠니? 시모는 갑자기 제 아이를 주지 않겠다며 데려가면서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아이를 주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참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전 재산을 압수당했고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장 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저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아이는 저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얼굴 보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믿고 행동했던 건데 전 재산 압수하고 애까지 뺏어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출발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재산은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가게 될 교육비라고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을 눈물로 힘든 삶을 보내왔어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의 곁을 따라가고 싶었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변호사인데 상속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변호사는 제가 상속지분 1순위라며 문자로 보낸 주소로 일단 와달라며 아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려 했지만 문득 엄마를 떠나게 하고 저에게 상처 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적힌 위치로 가보게 되었고 어느 저택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좀 전에 통화했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아이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방문을 열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에 방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9년 만에 절연한 아빠가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9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차마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었다며 아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솔직하게 내언녀와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어요. 돈 많은 여자를 바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 몰래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극장에서 들키게 된 거라며 그때 당시 아빠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싫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상간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다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악재가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가 걱정돼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신 죄 없는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저는 아빠가 되려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현재 저에게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빠가 나타나 많은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이용해 시댁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친 그 인간들에게 한 맺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전 재산을 압수당했던 거와 아이까지 뺏겼던 걸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3달 정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 옆에는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돌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살면서 부족한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극장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과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게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6살인 제 아들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평생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병으로 떠났는데 아빠까지 병으로 떠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없는 이 아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보려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보단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이복 동생인 거고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 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 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줬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